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명리학 중 핵심인 재물운 좋은 식신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신생재란 식신이 재성을 보았을 때를 말하는데요. 식신은 베푸는 기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신생재가 되면 베푸는 기질이 재물을 낳는다는 말이 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가 식신생재격으로 되어 있으면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무심코 베풀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큰 재물이 돼서 자기에게 쓰리쿠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몇 배나 이자를 쳐서 돌아오기 마련이겠죠. 일반적으로 식신생재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요. 관인상생보다 더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신생재는 식신이 재성을 생주하기 때문에 유통이 잘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식신생재의 성질은 베푸는 기질이 재물을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신은 베푸는 기질을 뜻하고 재성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틀어지고만 있다면 생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재생산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서 제 식솔만 먹고 쌓아둔다면 곡식들이 썩을 수밖에 없겠지요. 있을 때 나눠주고 싱싱할 때 나눠주며 많을 때 나눠주면 그 이상의 재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푼 기질이 곧 큰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신생재의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 식신의 베푸는 기질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적선입니다. 적선은 인정이 발동해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가 곧 적선입니다. 둘째는 선심입니다. 선심은 다분히 낭만적인 스타일로 마음에 들고 기분에 맞으면 돈을 쓰는 기질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씀씀이가 해픈 낭비형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베푸는 기질을 기본적으로 갖춘 셈입니다. 셋째는 뇌물입니다. 뇌물은 대가를 계산하고 베푸는 것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전략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이 뇌물을 주는 것도 밑바탕에는 베푸는 기질이 깔려 있어야만 실천이 가능하고 배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색하고 소심한 사람은 뇌물 주는 것 자체도 아까워합니다. 이렇게 건네줬는데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면 뇌물 주는 것도 벌벌 떨기 마련인데요. 뇌물이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뇌물 그 자체는 도덕을 초월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식신생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구조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 첫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주가 신왕한 사주여야 합니다. 즉 식신이 일간의 기운을 설하게 되는데요. 일간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식신생재가 된다면 힘 없는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주가 식신생재로 유통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간의 뿌리가 없거나 신약하다면 지키고 보관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신생재라 하더라도 재성이 많아서 식신이 과다하게 설기가 된다면 작게 일하고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일확천금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신이 편인에 의해 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신이 극을 당하게 되면 식신의 여유로움과 명랑함, 의식의 풍부함, 그리고 식신의 길성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건강과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생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도식이라 하여 하는 일마다 실패가 뒤따르고 돈의 입출이 폭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의 활동인 식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마다 나의 행동에 태클을 거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또 부자로 살기가 어렵게 되며 질병을 안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럼 식신이 정제를 생할 때를 봅니다. 이런 경우는 식신이라는 한 가지 기술력을 정제라는 작은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크지 않고 높은 집중력으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담당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제조나 생산을 담당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요. 총무나 회계 등의 정확한 계산과 관리를 담당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일이 다소 단조롭고 반복적이라서 지루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조직에 안주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한 가지 기술과 제품만을 꾸준히 다루는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인데요.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합니다. 식신이 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애착을 가지며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가 왕한 경우에는 기술력의 비중이 크지 않은 보편적 제품인 김밥이나 편의점 등 직접 만들거나 타인이 만든 제품을 납품받아서 마진율로 승부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애착이 크고 외도를 좋아하지 않고요. 매우 가정적이며 사랑 표현이 일상생활에 잘 녹아 있어서 잔잔한 애정을 과시합니다. 식신이 편제를 생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식신생제입니다.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큰 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업에 만족하지 않고 유통망을 확장하려 합니다. 자신의 제품을 가지고 지점을 여러 군데 내려고 하는데요. 가맹점을 모집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제는 정인을 조절하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 데에 비해 편제는 편인을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의 걱정과 외로움, 그리고 병약함을 해결하는 분야로 연결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시장 개척, 대리점이나 가맹점 관리, 제품군의 확대 등 매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영역에서 근무합니다. 식신의 장인 정신과 편제라는 사업가 정신이 맞는 것으로 제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야심가입니다. 식신이라는 자신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만 정제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넓은 영역에 도전합니다. 애정 면에서는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마음에 들면 기분파가 발동하여 큰 돈을 주기도 합니다. 정제보다 유흥비를 많이 쓰며 낙천적이고 호쾌합니다. 결국에는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하는 유형입니다. 이 명식은 술월의 무토일간입니다. 월일지간의 오술반합, 천간으로는 식신생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신생제가 돼 있어서 이 사주가 사업하는 명이고요. 돈 잘 벌고 부자 사주라고 통변하게 됩니다. 월간의 경금은 년월지에 통근하에 왕하고 재성도 강한 사주가 돼서 부자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무관 사주이면서 신왕제왕한 사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아쉬운 것은 경신 식신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더라면 진정한 식신생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명식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신생제의 흐름을 잘 살리지 못하는 좀 아쉬운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식은 미월의 정화인데요. 뿌리가 약하고 신약합니다. 일간은 미약한 정화이다 보니 인수갑을 얻지 못하면 실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쟁하고 노력하며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요. 뿌리도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인목 정인의 생을 받으니 노력을 하는 사람이긴 하네요. 월지 미토 식신이
많은 편재로 기운을 흘려보내니까 식신생재입니다. 식신생재, 타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사업성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